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016년 2회 3과목 한번 스르륵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아래의 매크로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어떤 걸까? 우선은 보니까 output라고 하네요. output는 이제 출력이죠. 바깥으로 내보내는, 출력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체 유형은 테이블이래요. 현재 있는 게 아마 테이블인가 봐요. 그 다음에 현재 부서 테이블이네요. 그래서 현재 있는 부서 테이블을 HTML 파일로 출력해라 라는 이야기네요. 됐죠? 예. 그러면 여기 출력 파일 형식이 HTML이라는 거는 인터넷 파일이잖아요. 뭐 그거에 대해서 찾으면 되겠네요. 자, 뭐 간단한 문제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서 HTML 파일을 인쇄한 후 부서 HTML 파일을 부서 테이블로 저장한다. 반대죠. 예. HTML 문서인 부서 HTML 파일을 읽어서 부서 테이블로 가족이가 아니라 아웃풋이니까 부서 테이블의 내용을 HTML 문서인 부서 HTML 파일로 저장한다. 좋습니다. 자, 부서 테이블의 형식을 HTML 형식으로 변경한 다음에 부서 테이블에 저장한다. 그랬는데 아니죠.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자, 다음에 그 시험 문제 출제됐던 거는 그런 거죠. 어떤 게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라는 문제가 출제됐었고, 그러니까 뭐 얘네들도 한번 같이 기억하고 계시면 다른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자, 2점이라는 건 it입니다. 유익할 이깁니다. 2점, 맞나? 아무튼 2점이 아니라 2점. 유익할 릭은 아니지. 잘못 말하면 큰일 나네. 자, 다음 중 이름이 텍스트, 제목인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매출 내역이라는 내용을 입력하는 VBA 명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선은 txt 제목에다가 매출 내역 넣는 거 좋고요. 뭐 텍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해당하는 텍스트 표시하는 거고, 자, 이것의 값이라는 의미죠. 자, 캡션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표현하는 이름표잖아요. 이름표. 그지? 별칭을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여기 보면 캡션 속성을 이용하면 개체의 별칭을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여기 txt 제목이라는 것이 아니라 얘는 매출 내역이에요 라고 표현하는 거죠. 실제 이름은 txt 제목이지만 얘네 이제 별칭을 이용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이 캡션이라는 건 나중에 실기시험에도 종종 출제됩니다. 자, 다음 중 외래키 값을 이거 붙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외래키 값을 관련된 테이블의 기본 키 값과 동일하게 유지시켜주는 제약 조건은 그랬습니다. 우리 제약 조건에는 무결성이죠. 무결성 제약 조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두 가지가 있었어요. 크게. 뭐가 있었냐면, 개체 무결성과 그 다음에 참조 무결성이 있었어요. 자, 우선은 뭐 얘는 아니겠죠. 그죠? 이런 제약 조건은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과 참조 제약성, 그렇게 답은 나왔네요, 우선. 그래서 얘는 어떤 거예요? 기본 키 값에 대한 내용이죠? 기본 키 값에 대한 내용이고, 얘는 외래 키 값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기억만 하셔도, 거의 대부분의 정보 처리 기사까지도,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요. 자, 다음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음 중 실행 쿼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몇 번 출제됐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쿼리 유형에 이 느낌표 있는 거 있죠. 얘네를 우리가 보통은 이제 실행 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요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통합과 통과 이런 애들도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요도 마찬가지로 얘네도 마찬가지로 사실 느낌표가 있는 건데, 예, 항목이 작다 보니까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외워줘야 되겠죠. 근데 또 간단하게 알면 이해하면 쉽죠. 실행 쿼리라는 건 뭔가 실행하라는 거잖아요. 자, 테이블을 만드는 실행을 해라. 추가하는 거, 업데이트하는 거, 삭제하는 거. 다 여러분들 얘네 뭐예요? 얘네 뭐, 우리 그 SQL로 보면 추가는 인서트죠. 뭔가 넣는 거고. 그 업데이트는 업데이트. SQL에 있잖아요. 삭제는 딜리트 이런 거고, 통합, 유니온, 통과 얘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실행되는 애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선택 쿼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선택을 하고 실행을 꼭 해줘야지 돼요. 별도로 실행을 해서 쿼리를 열어줘야만이 됩니다.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아요. 다음 중 데이터 보안 및 회복, 무결성, 병행 제어, 수행 등을 정의하는 데이터베이스 언어로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데이터 관리를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얘네도 뭐 아주 너무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고, 자, 우선은 데이터 언어에는 총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DDL이라는 애, 그 다음에 DML이라고 하는 애, 그 다음에 여기에 답이 되는 DCL이라고 하는 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DDL이라고 하는 거는 디피니션이에요.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어.
디피니션 맞나? 뭐 안 보이는데 잘 됐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DML 같은 경우에는 manipulation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되고, F냐, P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C는 얘는 이제 컨트롤이 되겠죠. 컨트롤은 내가 스펠링을 알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DDL, DML, DCL 딱 보면 얘는 손으로 조작하는 거잖아요. manipulation. 그 다음에 definition은 정의하는 거고 얘는 제어예요. 자, 우선은 데이터베이스를 맨 처음에 만들 때 뭐를 해야 돼요? 쿼리를 정의해야 되죠. 바로 얘가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언어도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다. 그죠? 뭐가 있습니까? 우선은 삭제하는 drop. 자, 그 다음에 만드는 create. 다음에 변경하는 alter 뭐 이런 애들이 있고, 자, DCL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DCL에는 얘네는 우리 지금 여기 문제 나오는 것처럼 무결성을 보장하거나 병행 수행을 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권한에 대한 거, 그랜트와 리보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병행 제어에 해당하는 거 뭐가 있어요? 자, 이 트랜잭션이 제대로 처리가 됐냐? 그러면 승인해줘라 라고 하는 커밋이라는 애와, 그 다음에 야 제대로 실행 안 됐으면 롤백이라고 하는 애, 이렇게 두 가지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얘네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권한에 대한 거고, 얘는 트랜잭션의 무결성에 대한 이런 거, 혹은 병행 수행 제어도 얘가 같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DML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좀 전에 봤던 뭐 인서트나 딜리트나 아니면은 뭐가 있어요? 셀렉트나 뭐 이런 애들이 있겠죠. 또 업데이트도 있죠. 이런 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데이터베이스 제어가 됩니다. 부속어라는 애 없고요. 자, 다음 중 보고서의 각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너무 자주 출제되는 아이예요. 그죠? 자, 보면은 보고서 바닥글 영역은 로고 보고서의 제목, 날짜 등을 삽입하여 보고서의 모든 페이지에 출력된다 그랬는데, 자, 모든 페이지에 출력되는 애는 누굴까요? 얘는 페이지예요. 페이지. 그래서 페이지 바닥글이나 혹은 페이지 머리글이나 요런 애들이 우리가 뭡니까? 매 페이지에 나오게 되고, 보고서 머리글하고 바닥글은 어때요? 첫 번째 페이지가 보고서 머리글 한번 출력되고, 보고서 바닥글은 맨 마지막 페이지에 한번 출력이 되는 이러한 형태를 갖습니다. 그래서 매 페이지다 그러면 페이지 머리글 아니면 바닥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페이지 머리글 영역에는 열 제목 등을 삽입해서 모든 페이지 맨 위에 출력이 되는 거고요. 자, 그룹 머리글 바닥글 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그룹별로 얘네의 요약 정보, 뭐 중간 합계라든지 평균, 개수 이런 것들 우리가 표시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본문 영역은 실제 데이터가 레코드 단위로 표시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뭐 파일을 하나 볼까요? 제가 이제 아마 같이 첨부해서 올려드렸을 텐데 이게 액세스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보고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디자인 보기 이렇게 들어가 보죠. 그래서 보고서 머리글은 한 번만 나오고요. 페이지 머리글은 이렇게 필드명 같은 거 표시해가지고 해당하는 필드명이 나오고요. 여기 이제 제품명 머리글이라고 하는 거는 그룹 머리글이에요. 얘는 이제 그룹 머리글을 사용하지 않은 거고, 이 제품명 바닥글이 바로 이제 그룹 바닥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실제 레코드들이 표시가 되고, 여기 이렇게 그룹 바닥글에는 어떤 항목의 합계나 평균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보고서 바닥글은 어때요?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총 통계나 마지막에 있는 애들, 요런 애들을 표시합니다. 페이지 바닥글 얘는 사용 안 하는데 보통은 페이지 번호나 요런 애들을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요게 이제 얘가 보고서 머리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얘가 뭐예요? 페이지 머리글. 그 다음에 얘네가 실제 본문, 얘가 그룹 바닥글, 본문, 그룹 바닥글. 얘네는 계속 반복합니다. 자, 요런 식으로 된다는 거.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얘가 결국 보고서 바닥글에 있는 애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은 되겠어요. 자, 다음 중 보고서의 그룹화와 정렬에 대한 설명, 너무 자주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선은 그룹은 머리글과 같은 소개 및 요약 정보와 함께 표시가 된다 그랬는데요.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 그룹 머리글 있다고 그랬고요. 그거에 대한 소개 및 요약 좀 전에 보셨어요. 각 그룹에 대한 합계 평균 개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함수를 써서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되는 레코드의 모음으로 그룹 바닥글은 세부 레코드 및 그룹 바닥글로 구성이 된다. 그룹할 필드가 날짜 데이터면 실제 값 기본 일, 주, 월, 분기, 연도를 기준으로 문자 데이터면 전체 필드 기본 또는 처음 첫 자에 대해서 5자까지 문자 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요거 이제 먼저 한번 출제됐던 보기네요. 자, 썸 함수를 이용하는 계산 컨트롤은 그룹 머리글에 추가하면 현재 그룹에 대한 합계를 표시할 수 있다. 그죠? 보통 근데 위에다 표시 안 하고
아래쪽에 그룹 바닥글에 표시를 하죠. 자, 4번 필드나 식을 기준으로 최대 5단계까지 그룹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선 10단계까지 가능하고요. 같은 필드나 식은 한 번만 그룹할 수 있다 그랬는데 같은 식도 2번 이상 그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열어놓은 것 중에 요거 한번 이용을 해서 해보죠. 자, 우선은 얘는 이제 펼쳐져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얘를 클릭해서 정렬 및 그룹하면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에다 이제 그룹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달 수량 중복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판매 금액 뭐 해가지고 쭉 한번 넣어볼게요. 몇 개까지 들어가는지 이렇게 해서 넣어보면 뭐 대충 중복해서도 들어가고 쭉 하니까 총 10개까지 우리가 그룹을 추가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동일 필드를 여러 번 또 넣을 수도 있다는 것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중 보고서 작성 시에 페이지 번호 출력을 위한 식과 그 결과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페이지즈 변수값은 각각 20과 80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선은 페이지가 현재가 20페이지고 전체가 80페이지란 말이에요. 자, 근데 항상 이 페이지 함수 사용할 때는 이렇게 대가로인가요? 중가로인가요? 대가로로 이렇게 묶어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적어주지 않으면 얘는 그냥 단순 문자인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하니까 얘는 20 and 페이지, 결과는 20 페이지, 그 다음에 결과값 20페이지 이렇게 나오겠죠. 똑같이 결과값 20페이지. 얘네는 그냥 단순히 문자인 거예요. 문자. 아셨죠? 이렇게 묶어줘야만 얘네가 실제 페이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도 모두 다 되는데 얘는 이걸 보면은 얘를 같이 이렇게 묶어주면은 당연히 얘네는 그냥 인식을 못 하겠죠. 그래서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대괄호를 추가해줘야만이 정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 다음 중 레이블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레이블은 표준 레이블 또는 사용자 지정 레이블을 사용할 수가 있다. 여러 개의 열로 이루어지고 그룹 머리글과 그룹 바닥글 세부 구역이 각각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렇게 여러 그룹, 이것도 몇 번 출제된 적 있죠. 그래서 여러 그룹 머리글하고 그룹 바닥글,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열로 구분되고 세부 구역을 각각 열마다 나타내는 형태는 뭐가 있어요? 바로 크로스탭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얘네 크로스탭 보고서라는 것도 몇 번 출제된 적이 있고 이 레이블 보고서도 한번 처음 출제되긴 했지만 한번 정리 한번 해주세요. 레이블의 형식이나 낱장 용지와 연속 용지를 선택할 수 있다. 레이블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라벨지 찍는 거 아시죠? 야, 촌스럽다 라벨이라는 거. 이거는 레이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죠? 자, 레이블에서 이름 필드 값에 귀하를 붙여 출력하면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 됐고 그 다음에 쭉 또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관계 편집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관계를 구성하는 어느 한쪽에 테이블 또는 필드의 쿼리를 변경할 수가 있다. 자, 다음에 조인 유형을 내부 조인과 왼쪽 우선 조인, 오른쪽 우선 외부 조인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하나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가 1번 테이블이고 얘가 2번 테이블이라고 했을 때 얘가 주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레프트죠? 왼쪽에 있잖아요. 그지? 레프트 조인이 되는 거고 얘가 주가 되면 라이트 조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테이블 2가 모든 레코드가 포함된다 그랬으니까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는 라이트 이렇게 되는 거죠. 라이트. 그다음에 얘가 주가 되면 얘는 레프트 아우터 조인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많은 내용이고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선택한 경우에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와 모두 삭제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고 관계 종류에는 1대 다, 다대다 1대1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랬는데 관계는요 1대1 그 다음에 1대 다만 가능해요. 액세스에서는 다대다는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에도 한번 볼게요. 만들기에 관계가 있든가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있든가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있군요. 관계 넣어서 테이블 1 테이블 1, 2 이렇게 두 개 넣어 보겠습니다. 오가 두 번이나 들어갔네. 얘는 테이블을 하나씩만 표시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가 코드 번호하고 코드 번호가 이렇게 조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조 무결성 유지하면 업데이트 삭제 모두 다 가능하고요.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조인 유형 들어가 보면 얘네가 연결된 것만 아니면 테이블 2에 있는 거 모두 다 혹은 테이블 1에 있는 거 모두 다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모두 다 조인이 되는 형태만 우리가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인을 구성을 해주게 된다라는 거. 자, 값 테이블의 속성 A가 1, 2, 3, 4, 5의 도메인을 가지고 있대요. 도메인이라는 게 뭡니까? 값의 범위죠. 즉, 자, 그래서 한번 보죠. 그래서 우선은 값이라고 하는 테이블의 속성 A, 값이라고 하는 테이블의
필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무슨 필드? A 필드가 있고 얘는 1, 2, 3, 4, 5의 도메인. 도메인이 뭐예요? 값의 범위잖아요. 얘네들 가지고 있고 다음에 을 테이블에는 얘는요 속성 A가 똑같이 A에 뭐가 있냐면 0, 2, 3, 4, 6이 있대요. 자, 얘네를 가지고 아래와 같은 SQL을 실행했을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자, 값의 테이블에서 A를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또 select A를 가지고 오는데 을에서도 가지고 온대요. 근데 두 개를 유니온 했어요. 유니온은 뭐야? 합집합이잖아요. 유니온 두 개를 모두 다 합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어? 하나씩 써보자. 우선은 작은 값부터 0, 1, 2 이렇게 되는데 2가 두 번이잖아요. 두 번 나오는 경우에는 합집합에서 하나를 합쳐줘야 하나만 표시됩니다. 자, 3, 4도 또 중복되죠. 4, 그 다음에 5, 6 나오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0, 1, 2, 3, 4, 5, 6이 모두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유니온. 자, 다음 중 SQL 셀렉트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셀렉트문, 오더 바이 문을 이용하여 정렬할 때 기본값은 오름차순 ASC, ascending 맞죠? 내림차순은 descending을 적용해 주면 됩니다. 필드의 구분은 콤마로 구분하고요. 검색 결과 중복되는 레코드를 없애기 위해서 distinct 자주 출제되죠. 자, 프롬졸에는 테이블 이름만 지정할 수 있지 않고요. 테이블, 쿼리 둘 다 가능해요. 네? 자, 다음 중 필드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입력 마스크, 텍스트, 숫자, 날짜, 시간, 통화 형식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 입력 마스크는 필드 값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경우에 필수 예. 좋아요. 예, 아니요, 세부 형식은 yes와 no와 true, false 두 가지에만 제공한다 그랬는데 이거 먼저 한번 또 출제된 적이 있어요. on, off도 가능합니다. yes와 no와 true and false 또 on and off 이런 on and off 하면 안 되지. on or off, true와 false 이런 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텍스트, 숫자, 일련 번호 형식에서만 필드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대요. 자, 다음 중 조회 속성에서 콤보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콤보 상자. 바운드 열은 기본값이 1이며 열 개수보다 큰 숫자를 지정할 수는 없다. 맞네요. 자, 행 원본 유형을 값 목록으로 설정한 경우 콤보 상자에 표시된 값만 입력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한번 직접 한번 해보죠. 뭐.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테이블 1에다가 뭐 제가 이거 한번 그 해설안이라고 달아놓은 건데 여기에다가 그 우리 테스트로 한번 필드를 한번 이름을 넣어 볼게요. 테스트. 자, 그리고 이제 조회 속성에 가가지고 우리 얘네를 뭘로 한다 그랬어요? 콤보 상자로 하고 행 원본 유형을 값 목록으로 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넣으면 되거든요. 값, 세미콜론, 을, 세미콜론, 정 이렇게만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보기 말대로라면 테이블 1의 테스트라고 하는 필드에 값을 정 외에는 넣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넣어보자 이거지. 자, 콤보 상자 찍어서 값, 을, 정 여기까지는 좋아요. 을 두 번 들어가도 돼.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값을 병, 정, 진 한번 넣어볼게요. 들어가는데 4. 다 들어갔는데요. 그럼 얘를 안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에? 이 조회 속성에서 얘네 어디 갔냐. 테스트 필드 찍고 조회 속성에서 여기 보면 목록값만 허용을 예 해줘야만이 실제로 우리가 들어있는 값만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진을 한번 넣어보죠. 딱 넣으면 자 오류가 나게 됩니다. 요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값 목록으로 설정한 경우가 아니라 이것만 입력하려면 뭐예요? 목록값만 입력이었나요? 좀 전에 옵션 이름이 목록값만 맞아요? 여기 보면 목록값만 허용 옵션을 예로 선택해야 됩니다. 행개수는 최대 255개까지 가고 실제 행수가 지정된 행수를 초과하면 스크롤바가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자, 다음 중 액세스의 다양한 보험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건 뭐 데이터 시트는 행과 열로 구성된 형태로 얘네가 이제 폼 보기 형태가 이렇대요. 자, 모달 폼은 해당 폼을 전체 화면 크기로 창의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 모달 폼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열리잖아요. 근데 디자인 보기에서 얘를 모달로 한번 변경해 볼까요? 얘도 모달이 될란가 모르겠네. 자, 모달 아니요 그랬는데 모달을 얘로 바꿔 볼게요. 이 속성이 모두에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모달을 딱 클릭하게 되면 얘가 다른 데가 얘만 선택되겠고요. 다른 애들을 클릭할 수가 없어요. 이거 보세요. 왼쪽에 있는 애들을 열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른 폼을 열지 못하고 이 폼만 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전체 화면이 아니고요.
연속 폼은 여러 레코드, 하위 폼은 여러 개 연결하는 거 너무 자주 출제되는 기능들이네요. 모달 폼도 몇 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열려있는 경우에 포커스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폼을 클릭할 수 없게 하는 애가 바로 모달 폼이 됩니다. 다음 중 폼 속성에서 컨트롤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편 번호로 검색할 수 있는 폼에서 텍스트 상자에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를 때 검색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엔터입니다. 엔터.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 이벤트를 하나 텍스트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자. 자, 텍스트 상자 어딨냐? 얘인가요? 레이블이고 얘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자, 그냥 놔둔 다음에 여기에서 이벤트에 가보면 그래서 쭉 보니까 on dirty 더러운 거에 change, 가 focus, last focus 쭉 내려다 보면 이게 on enter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얘를 클릭했을 때가 엔터를 클릭했을 때 움직이게 하는 거는 on data change가 아니에요. on data change는 값이 바뀌면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여기엔 또 속성창에는 on data change가 없대요. 그래서 on 데이터 체인지가 없죠. 그냥 on change입니다. change, 데이터 체인지가 아니라. 텍스트 상자의 컨트롤 원본 속성은 텍스트 상자와 테이블 필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컨트롤 원본. 자동 고침 사용을 속성을 예로 설정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잘못 입력한 영어 단어를 올바른 단어로 자동으로 정정한대요. 콤보 상자의 바운드열 속성은 콤보 상자에 표시된 열 중에 컨트롤 원본 속성에서 연결된 필드에 입력할 열을 지정한대요. 자, 재미난 문제 또 하나 보이네요. 다음 아래 문자열 함수의 결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instring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얘네 찾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엑셀하고 약간 순번이 좀 다르기는 한데 자, 이 문장에서 세 번째 글자죠. 하나, 공백도 씁니다. 둘, 세 번째 글자에서 누굴 찾는 거예요? 얘를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뒤에 옵션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요. 이 옵션이 0일 때는 대소문자를 구분을 하고요. 1일 때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네 번째 있는 요 놈이 찾아지겠죠. 만약에 얘를 0으로 줬다 그러면 5, 6, 7, 8, 8이 나오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1을 줬기 때문에 대소문자를 기본적으로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이제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총 네 번째에 있는 애가 바로 A가 네 번째 글자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인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열 내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문자가 몇 번째 글자에 있는지를 찾는 애가 되겠죠. 처음 출제됐어요. 이 옵션에 대한 문제는. 그지?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인덱스를 사용하는 목적. 빨리 찾기 위함이죠, 뭐. 그지? 빨리 찾고, 빨리 정렬하고. 인덱스라는 게 뭐예요? 우리 두꺼운 책 뒤에 보면 인덱스 해가지고 색인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찾고자 하는 애, 빨리 찾고자 하는 애가 색인이죠, 뭐. 됐죠? 자, 다음 중 폼이나 보고서에서 조건에 맞는 특정 컨트롤에만 서식을 적용하는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조건부 서식은 식이 아닌 필드 값으로만 설정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식으로도 가능하잖아요. 엑셀하고 똑같아. 컨트롤 값이 변경되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적용된 서식이 해제되고 기본 서식이 당연하죠. 맞아, 얘는 맞고. 자, 조건은 3개까지 지정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옛날엔 엑셀도 그랬는데 엑셀이 이제 2007 버전으로 올라가면서 여러 개를 더 넣을 수가 있게 하겠지만 예전에는 3개였어요. 액세스처럼 3개만 넣을 수가 있어요. 지정한 조건 중 2개가 모두 다 참이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지정한 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인 서식이 모두 적용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2개, B, C만 답이 되겠죠. 자, 하위 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하위 폼에서 여러 개의 연결 필드를 지정할 때는 세미콜론을 사용하고요. 하위 폼은 단일 폼, 연속 폼, 데이터 시트 형태로 표시할 수 있으며 기본 폼은 단일 폼 또는 연속 폼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요. 하위 폼은요. 단일 폼하고 연속 폼으로만 사용 가능해요. 데이터 시트 형태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몇 번 출제됐었죠. 기본 폼과 하위 폼을 연결할 때는 필드 데이터 형식은 같거나 호환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것도 몇 번 출제된 보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라고 하는 애와 이를 연결할 수는 없잖아요. 둘 다 가여야 2개가 매칭이 돼서 연결이 되겠죠. 다음에 하위 필드 연결기를 이용하여 간단히 기본 폼과 하위 폼의 연결 필드를 지정할 수가 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60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 CBT를 이용해서 틀린 문제 없이 다 맞을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